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발표된 미국 1분기 GDP가 1.6%로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의미는요. 경제학 교과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예,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예,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물가는 오른 것,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 쓰이는 의미고,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물가를 오를 때 예, 보통 언론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1.6%였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3%가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GDP의 69%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부터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서 3월까지 보니까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3.6%입니다. 2000년에서 코로나 직전 2019년까지 평균 5.1% 정도 됐습니다. 저축률이 낮아져가지고 쓸 돈이 많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2019년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중간 가구들이 소비해줘야 되는데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2분기 들어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다시 둔화되면서 2분기에는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마이너스 성장, 물가 상승률, 이런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데요.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물가는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찾아왔던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1970년대 미국에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죠. 그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유가가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곡선이 진짜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특히 79년, 80년에는 무려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현재는 진정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한때 9%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3%대로 떨어졌고요. 경제 성장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마이너스 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연준이 신뢰하는 물가 지표인 3월 PCE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상승해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제가 FOMC에서 회의 끝나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죠. 거기서 한 기자가 앞으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연준 의장이 단호히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미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에요. 물론 물가가 여기보다 현저히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용이 계속 좋으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통화가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다. 시차를 두고 물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제가 봐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이 고용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미국 고용 사정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난 3월에도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30만 3천 개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고용은 내일 발표가 됩니다만은 한 25만 개 증가했을 것이다. 시장 컨센서스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3.4에서 3.8%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직도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양적으로는 고용이 팽창하는데요. 질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고용할 때 풀타임 고용, 파트타임 고용 이렇게 나눠서 고용을 하는데요. 근데 지난해 12월부터 풀타임 고용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까지 보니까 풀타임 고용이 무려 176만 개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증가는 거의 다 파트타임 고용이라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왜 풀타임 고용을 줄이고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느냐? 그거는 미래 경제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미국 고용 내용이 좋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비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좋은데 질적으로 나쁘고요. 앞으로 소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2,2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줄여버린 겁니다. 2,200만 개가 그 이전 거의 10년 동안 거의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은 양적으로 좋지만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면은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연준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는 경관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용도 좋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FOMC에서 새로운 문구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2%인데요. 2% 가기까지 너무 물가의 상승률 둔화 속도가 더디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발표문에서 달라진 또 하나가요. 그동안 양적 축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화시켰어요. 6월부터 양적 축소 규모를 좀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미 국채를 한 달에 600억 달러씩 그냥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팔고 돈을 환수했었죠. 그거를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 그래서 연준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기축했던 게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이는 것을 속도를 좀 많이 줄였다. 이런 의미에서 연준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고용 좋고 물가 상승률 높지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돈 줄이는 규모 이거를 축소했던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연준 또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며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투자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은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늘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요가 부족이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가 둔화되면 고용 증가세도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거는 현재 시장에서는 9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2분기 고용 데이터들이 조금 더 나쁘게 나오면은 7월부터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두세 차례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달러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고용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은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들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지수가 100에서 106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서서히 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전에 3.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 4.7%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그 시점의 문제지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죠. 네, 국채 수익률이 서서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미 국채 투자 일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그 주가입니다. 뭐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주가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에는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 두 가지 어느 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금리 좀 떨어지는데요. 앞으로 기업이익 증가율 속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미국 주가는 제가 명목 GDP나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동성 이런 거 평가해보면 한 10% 안팎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시기보다는 저는 미국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그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